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늘 반갑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좋은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미니 컨퍼런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영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공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육 공유. 교육을 우리가 같이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공유가 필요하다. 많은 어머니들하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쉬운 건데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이를 어떻게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 줘야 되느냐,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경험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등등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교육 공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우수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머니들이 잘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하게 되면은 서로가 많은 도움을 서로가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3가지 측면에서 어떤 공유가 필요한가 하는 그런 3가지 측면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맨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교과 학습의 공유입니다. 교과 학습. 아이들에게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실 과학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 또 뭐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고, 이런 얘기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뭐 국영수만 교과냐? 아닙니다. 사실 미래에 보면은 국영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더 나가서는요, 프로젝트, 그러니까 어떤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프로젝트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CP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창의적인 문제 해결.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게 전부 다 교과와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될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학원에 보내면 교과만 배우죠. 수학, 과학, 영어, 국어, 뭐 글쓰기 이런 것만 주로 하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종합해서 CPS라고 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길러준다든지,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어떻게 과제를 이끌어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가서는 사실은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PS라고 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미래 문제 해결, 이런 것도 전부 다 영재 아이들이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특히 영재 학교를 가려고 하는, 지망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미래 문제 해결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또 창의적인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선발할 때 그런 것을 주로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 학습을 서로 공유하자 하는 것이죠. 교과 학습을 서로 공유하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정보의 공유입니다. 정보의 공유. 정보의 공유인데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거기 첫 번째는 학교 진학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진학과 관련된 거. 제가 상담하다가 보면은 유아들을 데리고 오시는 그런 부모님이 계신데, 유아들에게 어느 학교를 보낼까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초등학교도 공립학교가 더 좋을까, 사립학교가 좋을까,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만약에 아이가 독특하고 지적 능력이 높고 그렇다면은 사립초등학교를 많이 추천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경제력이 허락하고 뭐 그렇다면은 내가 볼 때는 사립초등학교 가면 좋죠. 그렇지만 뭐 굳이 꼭 사립초등학교 반드시 가야 된다고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갈 수만 있다면 보내면 그 아이한테는 좋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의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립학교 가서 적응 못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영재학교를 희망하는 아이, 또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아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등학교를 어떻게 진학을 해야 되느냐, 그런 진학과 관련된 것, 또 유학과 관련된 것,
미국에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부모님들도 여러 있거든요. 그냥 대학을 미국으로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진학에 관련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에 관련된 정보도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얘가 변호사의 길을 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얘가 무슨 학자의 길을 가려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의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뭐 이공계에 들어가서 공학자가 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진로와 관련된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영재 아이들은요, 적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진로도 여러 가지가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들은요,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막 선택을 못해서 고민하는, 예를 들면은 과학도 굉장히 잘하는데 음악도 굉장히 잘해가지고 나는 음악 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나는 과학자가 돼야 되나? 그런 애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아주 법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도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법도 굉장히 관심 있는데 역사. 그래서 나는 역사학자가 돼야 되나? 나는 법학자가 돼야 되나? 아니면은 법을 통해 가지고 변호사가 돼야 되나? 법 쪽으로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진로와 관련된 이런 정보가 굉장히 공유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부모님이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서로가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 팀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재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현재도 지금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쭉 같이 키워 나가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앞으로 이렇게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적절한, 그리고 맞는, 그 아이에게 맞는 그런 진로, 그 다음에 또 진학, 이런 것을 서로 이런 정보를 서로가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떤 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냐 하면 경험의 공유입니다. 경험입니다. 우리가 교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 말고 그 외에 모든 생활과 관련된 경험이죠. 우리가 뭐 실생활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해야 돼요. 아이들을 교과만 시켜서는 안 됩니다. 교과만 갖고는 안 되고요. 실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경험을 해야 돼요. 그 중에 또 교양과 관련된 경험도 많이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은 미술이라든지, 미술에 대해서 어머니들 잘 아시나요? 어머니들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해주시면 좋지요. 그래서 미술관에 간다든지, 이 가을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미술관을 가서 거기 큐레이터가 있거든요.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으면, 아, 우리나라의 그림은 이런 것이 있구나, 그다음에 서양의 그림은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그런 그림과 관련된, 미술과 관련된 그런 경험을 공유하는 거 굉장히 좋고요. 또 때로는 박물관에 가서 역사적인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보는 거 참 좋죠. 물론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서 설명을 해주면 제일 좋지만 엄마가 그렇게 많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죠. 이 역사적인 거 굉장히 필요하죠. 또 그 다음에 음악과 관련된 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이 모이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기회만 되면 좋은 음악을 들려주게 하고요. 그리고 음악에 관련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지식도 갖게 하고요. 좋죠. 그리고 콘서트에서 가고, 뮤지컬도 가보고, 뭐 오페라에도 가보고, 이러면 너무나 좋죠. 기회가 되면 부모님들이 이런 걸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부모님이 좀 알아야 돼. 이런 걸 서로 공유해야 돼요.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하는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 있는 그런 엄마들하고요, 같이 미술관에 한번 같이 가보는 것,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과천현대미술관이 있거든요. 과천현대미술관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엄마랑 같이 오시면, 우리 뭐 부담 갖지 않고 전부 다 같이 와가지고 같이 거기서 우리가 하는 날 시간 정해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인사도 좀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그런 미술관에 미술 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음악, 미술 이런 뿐 아니라 체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포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야구라든지, 그다음에 뭐 축구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포츠도 관람을 하게 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죠. 그리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운동, 미술, 음악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 탐방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업 탐방 이런 것도 같이 가면 너무나 좋죠. 기업 탐방. 그다음에 또 대학 탐방. 서울대학교도 한번 가보는 거 좋으시고요.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나 이런 학교들도 한번 엄마랑 같이 가보면 너무 좋죠. 가서 보고 설명도 듣고, 요즘은 대학들도요 다 설명해주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 학교에 대한 설명도 듣고요. 뭐 더 좋은 거라면 뭐 미국 대학도 한번 가보면 정말 좋겠죠. 이런 게 경험의 공유입니다.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교육 공유라고 하는 그런 걸 좀 한번 시작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교육 공유 필요하다라고 하고 세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교과 학습 경험, 교과 학습 이런 거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교과 학습 공유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둘째는요, 정보, 진로나 진학과 관련된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그 다음에 여러 역사나 이런 것들 관련된 그런 경험의 공유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뭐 10명도 좋고 15명도 좋습니다. 저는 한 뭐 10명이면 참 좋겠는데 10명, 15명 이렇게 모이면 그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런 일을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많은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제가 앞서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3시에 여러분들 미니 컨퍼런스에서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